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 영상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영상 만들기를 올렸었는데 이 영상 만들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영상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키프레임 기능을 적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키네마스터를 실행해서 영상 편집 화면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브라우저 화면이 열리면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터치합니다. 지금은 픽사베이 폴더를 터치합니다. 픽사베이 폴더 화면이 열리고 화면 왼쪽 위를 보면 전체 메뉴가 빨갛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으로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같이 표시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만 표시되었으면 하는 경우에는 왼쪽에 이미지를 터치하면 됩니다. 지금은 화면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체로 선택되어 있을 때에도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이미지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만 보이게 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찾으려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관련한 이미지를 찾으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 돋보기를 터치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입력하고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 처음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화면에서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타임라인에 있는 플레이 헤드인 빨간색 세로선을 영상의 제일 앞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영상 편집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눈 내리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바로 왼쪽 미디어 메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부분을 터치합니다. 왼쪽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눈 내리는 영상이 있는 폴더를 터치합니다. 지금은 픽사베이 폴더를 터치합니다. 오른쪽 상단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되면 눈송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배경이 녹색이고 눈 오는 영상을 찾아 터치합니다. 지금은 검색할 때 눈송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했지만 크로마키라고 입력하고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눈 내리는 영상을 찾아서 터치했더니 화면 아래쪽 타임라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쪽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미리 보기 화면 녹색 부분을 한번 터치합니다. 녹색을 터치했더니 녹색 테두리로 점선이 반짝거립니다. 녹색 위에서 다시 한번 더블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크로마키를 찾아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 지금은 크로마키 기능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치해서 비활성화를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터치할 때에도 그냥 터치하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터치할 때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녹색 배경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녹색 배경에 눈 내리는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녹색 배경은 사라졌지만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 눈송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경으로 가져온 이미지에도 이미 눈송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보기 화면에 눈송이가 표시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재생했을 때 움직이는 눈송이가 좀 더 눈에 띄게 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 크로마키 글씨 왼쪽에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 손가락을 대고 다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조정 메뉴를 찾아 터치합니다. 조정 메뉴 화면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밝기, 대비, 채도 등 메뉴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밝기 아래쪽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지금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 끝까지 밀어서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100으로 변경했지만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 눈송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눈 내리는 영상을 다른 샘플로 사용한다면 굳이 100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눈송이가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샘플 영상을 만들면서 100으로 조정했는데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값인 100으로 조정했습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샘플 영상에서 보셨듯이 썰매를 타고 가는 산타를 불러오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집 모양인 에셋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위에 집 모양이 선택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집 모양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화면 위쪽으로 에셋 스토어라고 표시됩니다. 움직이는 산타를 가져오기 위해서 스티커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데 스티커 기능을 이용했을 때 산타가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왼쪽 위에 집 모양이 선택되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타를 검색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키보드가 표시되면 산타라고 입력합니다. 산타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에 돋보기를 터치하지 않았는데 산타 글씨 바로 아래쪽으로 하나가 검색됩니다. 샘플 영상에서 사용했던 스티커입니다. 여기를 바로 터치해도 되고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해서 검색 화면을 봐도 됩니다. 지금은 검색 결과가 하나만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여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려면 왼쪽에 플레이 버튼을 터치해서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확인했지만 크리스마스 관련한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움직이는 다양한 스티커들을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 X를 터치합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됨이라고 표시됩니다. 화면 오른쪽에 뒤로 버튼을 3번 터치합니다. 다시 영상 편집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다운로드했던 산타 스티커를 가져오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바로 왼쪽으로 스티커 메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부분을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스티커 메뉴가 보이고 조금 전에 내려받았던 산타클로스의 하루 스티커가 보입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여러 개의 스티커가 보입니다. 스티커를 다운로드할 때 여러 개의 스티커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의 스티커에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미리 보기 화면 정중앙으로 터치한 스티커가 추가됩니다. 크기 조절 버튼을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이 크기로 사용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산타 주변 테두리로 점선이 반짝입니다. 안쪽에 손가락을 두고 움직이면 산타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산타를 이동하지 않고 키프레임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왼쪽 중앙에 있는 하얀색 동그라미의 열쇠 모양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지금처럼 바뀌고 화면 오른쪽에는 애니메이션 메뉴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산타를 이동할 건데 화면 왼쪽 미리 보기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타 주변으로 점선이 반짝이는데 반짝이는 점선 안쪽에 손가락을 두고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갑니다. 왼쪽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오른쪽 위로 키네마스터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와 워터마크가 겹쳐서 보입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산타 주변 반짝이는 점선 안쪽에 손가락을 두고 다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을 보면 빨간색이 보입니다. 이 빨간색이 스티커 클립입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플레이 헤드인 기준선이 지금은 스티커의 제일 끝으로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미리 보기 화면을 보면 산타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는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산타 점선 안쪽에 손가락을 두고 미리 보기 화면 왼쪽 끝까지 이동해 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산타를 처음에 이 위치로 이동할 때 미리 보기 화면 수직 기준으로 정중앙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에 있는 산타를 일직선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산타를 이동할 때 빨간색의 가로선이 보이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산타를 일정한 크기로 일직선으로 이동했지만 산타 주변에 있는 회전 버튼이나 크기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효과를 주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레이 헤드인 빨간색 세로선을 영상의 제일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왼쪽 텍스트 메뉴인 T를 터치합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미리 보기 화면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크기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입력한 내용 주변으로 점선이 반짝입니다. 점선 안쪽에 손가락을 두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글자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윤곽선을 주고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오른쪽 메뉴를 아래로 이동하면서 윤곽선을 찾아 터치합니다. 지금은 윤곽선의 기능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해서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터치할 때에도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합니다. 오른쪽 위에 윤곽선 글씨 왼쪽에 뒤로 버튼을 한번 터치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자를 터치합니다. 그림자 기능이 지금은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해서 활성화로 바꿔줍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하단 타임라인을 보면 추가한 클립들이 모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과 눈 오는 영상, 자막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보이지 않았던 클립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타임라인 영역이 한꺼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클립 4개의 길이를 보면 다 제각각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끝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면 영상은 4.5초만큼만 재생됩니다. 제일 먼저 가져왔던 배경 그림이 기본적으로 4.5초만 재생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눈 오는 영상도 4.5초만 재생되고 자막도 4.5초 재생됩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스티커는 4.5초보다 더 짧게 재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 오는 영상 길이가 30초이기 때문에 이 30초를 기준으로 배경 그림도 30초로 맞추고 자막도 30초, 스티커도 30초로 맞춰보겠습니다. 클립들의 길이를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트림 분할을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그림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그림 테두리로 노란색이 표시됩니다. 노란색이 표시된다는 것은 이 그림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테두리 오른쪽 끝을 보면 점이 4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녹색 배경에 눈 오는 영상 길이보다 좀 더 길게 끌고 갑니다. 오른쪽으로 끌고 갈 때 한 번에 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다시 오른쪽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은 몇 번에 걸쳐서 오른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전에 타임라인 부분을 축소했다면 한 번에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축소하게 되면 안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몇 번 나눠서 오른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길이를 늘려주면 됩니다.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하단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은 배경 그림이 선택되어 있어서 테두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녹색 배경 영상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면 타임라인에 배경 그림 테두리에 있던 노란색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타임라인 눈 오는 영상인 녹색 영상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을 보면 이번에는 녹색 영상 테두리로 노란색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영상이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인 빨간색 기준선을 보면 이 녹색 영상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배경 그림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녹색 영상 테두리에 노란색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배경 그림을 터치합니다. 배경 그림이 선택되고 배경 그림 주변 테두리로 노란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배경 그림 오른쪽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녹색 영상 길이에 맞게 배경 그림도 길이가 딱 맞춰집니다. 오른쪽에 있는 트림 분할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하단 타임라인을 보면 배경 그림의 길이와 녹색 영상의 길이가 딱 맞춰졌습니다. 자막과 스티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길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을 확대했지만 왼쪽에 있는 스티커와 자막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에 두 손가락을 두고 모으게 되면 타임라인이 축소되고 손가락을 벌리게 되면 타임라인이 확대됩니다. 또는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타임라인의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왼쪽에 있는 스티커와 자막 클립이 보이도록 합니다. 자막과 스티커가 보입니다. 이 두 개의 길이도 녹색 영상 길이에 맞게 길이를 늘려줘야 합니다. 자막을 터치합니다. 자막도 한 번 터치하니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터치했습니다. 자막의 길이도 위에 보이는 녹색 영상 길이보다 좀 더 길게 늘려줍니다. 자막 길이를 늘릴 때에도 자막 오른쪽 끝에 노란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서 늘려줍니다.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트림 분할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을 보면 배경 그림과 녹색 영상 자막이 모두 같은 길이로 맞춰졌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의 길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이 확대되었지만 왼쪽에 있는 스티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스티커의 길이도 조절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스티커를 한 번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스티커 오른쪽 테두리 노란색의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서 위에 클립들의 길이에 맞게 길이를 맞춰주면 되는데 역시 조금 더 길게 끌고 갑니다.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 트림 분할을 찾아 터치합니다.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레이 헤드가 영상의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배경음악을 하나 불러와서 배경음악의 길이도 영상의 길이에 맞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디오를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위를 보면 음악이 빨간색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악이 빨간색이 아니면 터치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화면 중간에 있는 음악 에셋 받기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집 모양인 에셋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지금은 오른쪽 위에 있는 집 모양을 터치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면 왼쪽 아래에 음표가 선택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바로 오른쪽 위쪽을 보면 명절 기념일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보면 크리스마스 관련한 음악들이 보입니다.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터치해서 들어봅니다. 터치한 음악이 재생되고 마음에 들면 오른쪽에 있는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설치됨이라고 표시됩니다. 스마트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고 조금 전에 내려받은 음악이 표시됩니다. 음악을 터치합니다. 음악이 재생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면 진한 녹색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배경 음악이 추가되었습니다. 화면 아래쪽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이 확대되었지만 배경음악이 끝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축소하거나 이동해서 보이게 합니다. 배경음악을 터치합니다. 다시 바로 위쪽에 보이는 빨간색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빨간색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다시 아래쪽에 배경음악을 터치합니다.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를 터치합니다. 오른쪽으로 메뉴가 보이는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트림 분할을 찾아 터치합니다. 오른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화면 하단 타임라인 빈 공간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클립들의 길이가 맞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여 봅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레이 헤드를 영상의 처음으로 위치하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해서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영상을 재생해보니 영상이 끝날 때 음악이 끊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상 음악이 자연스럽게 끝나게 하기 위해서 왼쪽 중간 톱니바퀴 모양인 설정을 터치합니다. 화면 왼쪽에 오디오 메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자세한 메뉴가 보이는데 화면을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합니다. 오디오 페이드 인과 오디오 페이드 아웃이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오디오 페이드 인은 음악이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작은 음에서 큰 음으로 시작이 되고, 오디오 페이드 아웃은 원래 음으로 진행하다가 끝날 때 자연스럽게 작아지면서 끝나는 기능입니다. 각각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서 활성화합니다. 지금은 각각을 모두 활성화했지만 보통은 음악이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디오 페이드 인은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에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동영상 메뉴도 오른쪽을 보면 동영상 페이드 인과 동영상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동영상 페이드 인은 영상이 시작될 때 어두운 화면에서 밝게 시작됩니다. 동영상 페이드 아웃은 원래 밝기로 영상이 나오다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각각 메뉴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서 활성화시킵니다. 스마트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서 플레이 헤드를 영상의 제일 처음 위치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해서 영상을 확인해 봅니다. 완성한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 화면 오른쪽 상단 위쪽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오른쪽 하단 동영상으로 저장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상단 건너뛰기를 터치합니다. 지금처럼 광고가 표시되면 닫기 버튼을 찾아 터치합니다. 지금은 오른쪽 상단 X를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 저장되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재생 버튼을 터치해서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공유 버튼을 터치해서 카카오톡 등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고자 한다면 휴지통을 터치해서 삭제합니다.